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생명과 환경윤리 10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미 보람의 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으로 여러 차례 논의의 대상이 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에 이석준, 이대능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대 측에 유승아, 이성진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 전에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봐야겠는데요. 찬성 측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는 능동수동 유형, 지도협력 유형, 그리고 사무 참여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능동수동 유형은 환자의 의식 소통이 불가능할 때로 예로는 혼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협력 유형은 의사가 앞서서 환자를 진단, 치료하며 환자는 협조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호 참여 유형은 지도협력 유형에서 좀 더 발전된 유형으로 환자의 적극적 참여가 포함되며 예로는 시기효과, 운동이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 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말자는 반대층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환자의 자율성 인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일단 의사에게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국가는 의사에게 응급의료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생사 여부는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간주하며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치료 거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살 방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환자의 의사를 모두 고려하다 보면 의사는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자율성 인정에 대해 반대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론을 찬성 측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성진 학생이 말씀하신 의사에게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환자라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는 의사의 일방적인 봉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실제로 의료권을 보면 공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정한 기회는 각각 국가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국가가 개인의 보건의료에 관여함으로써 지켜집니다. 따라서 이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임을 다시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행위가 환자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환자도 동등하게 자율권을 지닌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반대측 덧붙일 말 있으신가요? 네, 의사윤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 의사는 보호자의 승낙 없이도 응급 환자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만일 자신의 능력과 시설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 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 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의사는 환자보다 의학적으로 지식이 더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주며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유승아 학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의사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윤리 지침에는 의사는 환자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비윤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의사윤리 지침 9조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권리는 기본권으로 의사는 환자와 대등하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자율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이 왜 자율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성 측이 주장하시는 바와 반대 측이 주장하시는 바는 각각 자율성 모델과 선행 모델과 연관이 있는데요. 두 모델의 장단점을 서로 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행 모델부터 들어보죠. 네, 환자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 선행 모델은 의사는 성직자 혹은 부모와 같이 환자를 대해야 하며 환자에 관한 의료 행위와 윤리적 문제까지도 결정하고 지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유존엄성이 없긴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사가 환자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의사는 어느 순간이나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보람의 병원 사건과 그 결과를 접한 이후의 의료계를 보면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려 할 때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고려할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려할 점에는 첫째로 환자의 의견에 따른 분류로 중단이 자의인지 아니면 의사에 의한 중단인지, 둘째는 치료 중단의 결과에 따른 분류로 생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이고, 셋째는 환자의 회복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회복 가능한지 아닌지가 있습니다. 이들을 중복 조합하여 실제적인 6가지 경우의 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로는 회복 가능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 거부권이 있는데 이의 결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가 혹은 주지 않는가가 있고요. 세 번째 경우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 거부권, 이는 수동적인 온정적 간섭주의와 같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우에는 자의에 의거한 회복 가능한 환자의 치료 거부가 있는데 이의 결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가 혹은 주지 않는가 경우가 있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의에 의거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 거부, 이는 가망 없는 퇴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행 모델에 반해 자율성 모델은 의료 행위를 서비스로 간주하고 의학적 결정이 환자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진행됩니다. 오늘날은 환자 권리 운동에 의해 환자의 자율권이 신장되었으며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 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구조의 변화와 함께 모든 외적인 신체적 간섭은 간섭을 당하는 자로부터의 동의를 얻을 때에만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치료행위 특성의 환자 자율성의 부각은 의사와 환자가 계약관계이며 따라서 환자의 스스로 자율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자율성 모델을 지지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선행 모델이 점차 자율성 모델로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였던 환자의 자율권의 인정은 토론의 초대에서 말씀드렸듯이 논란거리가 매우 많은 소재이지만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환자 생명 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곳에서의 우리의 입장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법적 윤리적인 판단과 제도적 장치가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윤리지침 제8조는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론의 대상이 된 두 모델, 선행 모델과 자율성 모델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각각을 적절히 활용하면 긍정적인 의사-환자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